자, 얼마 전 빌보드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죠. 빌보드 코리아 런칭 가자! 아시아권에서 빌보드의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코리아를 기점으로 삼겠다는 건데 왜 하필 한국이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바로 K-팝 때문이죠. K-팝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는 K-팝 부문을 새로 신설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K-팝이 라틴 뮤직, 아프로비트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상의 인증 배지를 받은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BTS를 시작으로 블랙핑크, 피프티피프티, 뉴진스 같은 그룹이 보여줬던 영향력 때문일 거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잖아, 국뽕 한잔 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K-팝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K-팝을 이끌고 있는 방시혁과 박진영은 K-팝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K-팝 시장은 2017년부터 쭉 우상향을 그려왔던 거 아니냐?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2020년부터 K-팝 수출은 꾸준히 감소해 왔고, 특히 2022년에 들어서는 동남아에서 점유율이 30% 가까이 떨어졌고, 빌보드 핫백에서는 K-팝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53%나 감소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었냐? 자, 2022년이 어떤 해였냐? 우리 방탄 형님들이 휴식기에 들어간 해였죠. 그리고 이 휴식기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국방부가 그들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2022년 12월 진을 시작으로 23년 12월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서 방탄 멤버 전원이 군복무에 들어갑니다. 빌보드에서는 이게 K-팝이 부진했던 이유로 보고 있고요. 방탄이 빠지면서 생긴 K-팝 시장의 빈틈을 다른 그룹이 채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BTS는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했는데 K-팝에서 팬덤이라는 건 단순히 좋은 음악을 한번 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 팬과 아티스트가 교류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연대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팝이 성장했다기보다는 방탄이 곧 K-팝으로 여겨지고 신규 아티스트 진입이 어려워지고 점점 K-팝은 성장하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방시혁과 박진영이 K-팝의 위기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런 점.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K-팝 시장이 미국에 주인 없는 상태로 있는데 그걸 가만 지켜보고만 있을 엔터업계가 아니죠. 가자 하면서 많은 엔터사들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뛰어들었는데, JYP의 스트레이키즈나 하이브의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빌보드 어워드에서 수상도 했죠. 이외에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NCT 127, 베이비몬스터 같은 그룹이 각자 성과를 냈는데, 물론 체감이 되는 그룹도 많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죠. 이게 사실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주변으로부터 오는 체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앨범을 얼마나 팔았건 빌보드 몇 위를 찍었건 간에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대중과 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게 심해진다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물론 수익성만 놓고 보자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돌 같은 엔터업계는 다수의 라이트 팬보다는 소수의 헤비 팬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니까요. 게임업계에서 결국 회사 매출을 책임지는 건 다수의 무과금 이용자가 아니라 소수의 큰손들인 것처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그룹이 아니라 K-팝 자체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팬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하겠죠. 어느 순간부터 팬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고, 그건 곧 장르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빌보드 수상 부문에 K-팝 부문이 신설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아니 뭐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작정 좋아하기는 좀 그런 게 K-팝 부문이 일종의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K-팝 부문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매년 K-팝 내에서 수상자가 배출되겠지만, 만약 K-팝이 그들만의 리그로 고착화돼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K-팝 부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을 타간다면 오래가지 않아 K-팝 부문은 어디에서 퇴출당하겠죠.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 곧 대중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이니까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가 지속된다면 대중들은 빌보드 차트의 신뢰도에 의문을 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빌보드 입장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겠죠. 자, 근데 우리 시혁이 형하고 진영이 형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예측하고 준비해 왔어요. 근본적으로 팬층을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현지에서 탄생
재탄생한 그룹이 현지 언어로 된 노래를 부르는 미래, 그러니까 K를 뺀 K-팝을 제시했는데 JYP가 진행한 글로벌 오디션 A2K나 하이브의 드림 아카데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JYP는 리퍼블릭 레코드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죠. 테일러 스위프트, 포말, 드레이크, 아리아나 그란데, 위켄드 뭐 이런 탑스타들이 다 여기 소속이에요. 아무튼 리퍼블릭 레코드하고 손을 잡고 미국 현지와 K-팝 걸그룹을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로 진행한 글로벌 오디션이 아메리카 투 코리아인데, 이게 박진영이 기대한 건 회당 100만 뷰였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뭐 거의 600만 뷰 찍은 것도 있고 누적 조회수가 5천만 뷰 이상은 나왔어요. 이 화력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디션 최종 통과자들로 구성된 그룹 비초의 프리데뷔 싱글 와이어 유니버스가 빌보드 핫 트렌딩송 차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라는 오디션을 진행해서 2024년 미국 현지 데뷔를 앞두고 있는 걸그룹 캐차이를 만들어냈죠. 다행히 두 사람이 그리는 K-팝의 미래에 문제없이 다가서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멤버 전원이 외국인이에요. K 없는 K-팝, 홍철 없는 홍철팀 뭐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K-팝으로 봐야 하냐, 한국인이 있어야 K-팝이다, 아니다, 발굴, 트레이닝, 소통 같은 K-팝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면 그게 곧 K-팝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나뉘고 있어요. 결국 K-팝이라는 장르가 갖는 모함이 있다는 거고, 만약 멤버 전원이 외국인에다가 노래마저 영어로 부른다면 이게 기존의 팝과 다를 게 뭐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K-팝 장르를 신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K-팝이 구분된 하나의 장르가 아닌 기존의 팝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어디까지나 이건 우려일 뿐이고, 실제로 K-팝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K-팝이 어떤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지 지켜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알더맛이었고요. 음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구독을 통해 매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